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단돈 5,000원에 판매하기로 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이 16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믿을 수 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저가 판매로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매장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더불어서 도마에 올랐던 이마트의 15,000원짜리 피자는 현행대로 계속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1990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 내내 보합권에서 눈치보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두고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1,9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출발하자마자 연고점을 달성했는데요. 1,993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1,990포인트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들어서 1,99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기관이 147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신권의 물량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1포인트 오른 51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11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11포인트와 512포인트 사이에 조박스권 움직임 이어가면서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상회하며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매도 규모를 줄인 가운데 개인의 매도폭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4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낙폭을 축소하며 장중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 오른 1,14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41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장중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140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주도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은행주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3.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중국 공상은행과 합작은행 설립한다는 소식에 2.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주주의 경우 외환은행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8%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모두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의 정부 투자 계획 소식에 오늘장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진이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한국전력, BHI가 2%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모건코리아와 한전 KPS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 게임 관련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컴퓨스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임빌과 바른손, 네오이즈 모두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뱅크가 1.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오늘장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조비가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공업과 오상자이엘도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네. 머리 스타일 바뀌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 굉장히 했습니다. 멋져 보이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에 좀 더 아름답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에 예뻐 보이는 게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멋져 보이는 모습, 그리고 또 상담도 더 열심히 잘 해주시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토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공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토를 7,6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2월 말에 합병을 한다는데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는 걸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7,600원에 사셔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오늘장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IT 부품주가 삼성전자 효과로 올라간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합병을 통해 갖고 서로 이제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고 또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두 기업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의 이제 그 합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는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이미 한번 이런 상승세를 한번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상승 흐름 이후에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연말 그리고 2011년도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는 약간의 이제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런 좋은 종목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런 핵심 부품 업체로서 상당히 삼성전자 내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시너지 효과로 인한 더욱더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의 이러한 하락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갖고 다시 한번 연말 랠리와 내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큰 폭의 그러한 이익을 실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공님의 아토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를 매수하고 싶다 5403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적정 매수가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인포피아는 헬스케어 관련주인가요? 예, 분류가 되고 있죠. 인포피아가 오늘장 굉장히 강합니다. 4%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가 괜찮은 건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순이익률이라는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순이익률 저하는 그러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특히 이런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주가 사실 시장 대비 한 5년 동안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물론 2011년도에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시장을 이기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포피아가 오늘장 4% 급등하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고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서 볼 텐데요. 디오텍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28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7,950원이십니다. 7,950원. 현재 7,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요. 비중이 꽤 많으세요. 8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요. 2878님의 종목인 디오텍 꼭 진단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기 인식 관련 그런 업체인데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디오텍의 그런 매출도 상당히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과열 분위기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제 갤럭시 탭이라든가 이러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기술력이 인증을 받는 디오텍의 그런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력 면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제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더욱더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고 지금의 단기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주 중에서 기업은행을 살펴볼까요? 포트의 은행이나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은 꼭 편입을 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업은행을 5423님께서
예, 사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매수 시점, 목표 금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은 은행주 중에서도 이 기업은행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업은행이면은 상당히 그런 국가적인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기 순이익이 거의 2배까지도 넘는 그러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몇 프로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이게 1%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1% 올라가면은 그런 매출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그러한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익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예상이 되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행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맞고 또 시장 자체도 지금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IT와 지금 은행주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12월 들어갔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 지금 예정이 예정으로 지금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 기업인 그런 기업은행의 매수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기업은행이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무려 10%나 주가가 올랐고요. 오늘 장중에는 18,500원을 고가로 찍고 현재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1.3% 오른 18,450원 선인데요. 이 가격대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이익률이 증가를 하는 회사들은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급증을 합니다. 단지 가격적인 그러한 그 수준을 보시고 기업이 비싸다 그런 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얘기를 할 때 가격을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시고 그 시가총액과 그런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100만 원짜리 그 기업이 100만 원짜리 기업이 무조건 좋고 1000원짜리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으로 좀 계산하시는 그런 투자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은행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한전기술을 볼까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신 분은 8598님이시고요. 한전기술을 10만 2천 원에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한전기술도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바닥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러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멕시코 같은 이런 해외에 그런 이제 원전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실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려면 시간적인 거는 좀 소요가 되겠지만은 충분히 내년도에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또 그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성까지 더해준다면은 물론 좀 큰 기업이지만은 성장 모멘텀과 함께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좀 안정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전기술 봤고요. 자, 이번에는 KP케미칼을 살펴드릴게요. 772 하나님께서 매수하셨는데 매수한 가격이 16,850원, 현재 가격은 16,500원입니다. 매수 가격에서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닌 상태고요. 30% 갖고 계신데 어찌하오리까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데 따른 이제 횡보 국면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종목도 많이 오르는 것은 역시 중국 관련 그러한 그 화학 업종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근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약간 이제 중국 관련 테마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주 역시 좀 약간 그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화학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갖고 주가가 이제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까지도 고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종목 말고도 우리나라 국내 그 대형 화학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중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1년도 그러한 중국의 화학 산업들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화학주까지도 내년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종목과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유망업종의 화학주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KP케미칼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NK를 볼까요? NK를 매수하신 분은 굉장히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13,00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NK가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를 살펴드리면 9,500원 선입니다. 13,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NK를 13,000원에 30% 매수했는데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816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손절 라인을 조금 놓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NK라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그 비슷한 업종의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빠졌는데 사실 그 환경에 관한 이런 그 NK도 환경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최근에 이제 뭐 G20이라든가 이런 그 정상 회의에서 환경 관련주들이 큰 부각을 받을 것이로 예상을 예전에 했지만은 사실 막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많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뭐 꼭 비단 그 11월, 12월뿐만이 아니고 2011년, 2012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의무화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와 의무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NK입니다. 또한 그 전방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력 사업에서도 지금은 약간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지금 지나셨지만은 조금은 이러한 기업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정말 뭐 심리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가져가셔갖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분량을 좀 줄이시면서 조금은 이제 포트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그래 전략적으로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K 봐드렸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오늘 포스코가 오르고 철강 금속 업종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ICT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포스코 ICT를 매수하신 분 매수 단가가 1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50% 정도 진단 바랍니다. 336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좀 많이 그 장기적으로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하락세와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빠졌지만은 포스코가 어느 정도 조금 강한 모습을 이제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포스코 ICT까지도 이제 강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포스코라는 기업, 이 계열사 포스코 ICT가 이제 계열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포스코의 장기적인 성장성까지도 이 포스코 ICT의 주가가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포스코가 최근에는 좀 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만큼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 상승과 그리고 포스코 ICT의 그러한 그 신사업이라든가 그 가능성을 본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그 조금은 오래 가져가시겠지만은 포스코라든가 그런 그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조금 너그러운 그런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LG전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LG전자를 11만 원에 30%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10만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좀 짧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짧게 드리면은 아주 최악의 상황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그런 이제 신규 그런 스마트폰 출시가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LG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만약에 보인다면은 지금의 그런 스마트폰 사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삼성전자와 비교해갖고 경쟁력이 커지는 거 본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으셔갖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관점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강보합권에 있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5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988포인트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꿨고요. 외국인 역시 400억 원 정도 매도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식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12포인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394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4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나라 빚은 총 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수가 늘어 부채 규모가 약 6조 원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390조 원 중반대로 유지되고 경제 성장률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4.2%로 정부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 판매가 16일부터 중단됩니다. 롯데마트는 오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차원에서 치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통큰 치킨은 저가 판매로 인한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매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롯데마트는 갑작스러운 판매 중단에 따른 고객 혼란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판매한 뒤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준비한 약 5만 마리의 닭은 연말까지 각 점포 인근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서 105곳의 저축은행에 동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차등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등은 이달 중 저축은행 차등 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영입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심수산식품부는 오늘 경북 의성군 안사면 소재 한우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한우 8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예천군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10.5km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성군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구제역은 경북 안동, 예천, 영양, 봉화, 영주, 영덕, 의성 등지에서 발생하며 모두 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628농가에 14만 7천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부산 아저씨라는 닉네임으로 증시전략센터 패밀리가 되신 분이시죠. 1575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응원의 문자를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책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주 기업은행 보내주신 분이시죠. 5423님께도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증시전략센터에 주식에 관한 어떤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